사실 무엇을 배우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는 거기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그 요소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분명히 오늘 한 2시간 정도는 그 컨텐츠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항상 뭐를 갖고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 직업에서 정말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, 무엇을 할 것이냐,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를 계속 매번 짚어가면서 조금 심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나갈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막 가는데 이게 자꾸 흔들려요, 사람이. 왜 흔들리냐면 저도 예전에 되게 흔들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돈을 못 벌 때. 돈을 못 벌 때 되게 흔들렸거든요.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, 아니,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딱 보니까 이미 진입장벽에 들어가서 상위 1%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, 내가 이제 늦게 시작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, 내가 그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, 아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로 이 강의를 딱 시작하고 1년 만에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고생을 많이 해서 금전적으로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시행착오도 너무너무나 많이 했어요. 차라리 누구 밑에서 있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배웠으면 차라리 이 시행착오를 줄였을 텐데 무슨 똑배짱으로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막 하는데 혼자 딱 나오는 순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아시죠? 네.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. 왜냐면 키우자마자 경쟁 상대 될 텐데 왜 키워? 이게 사실 가장 기본에 깔려 있거든요. 그리고 내 새끼 아니면 잘 안 키워줘요. 당연히 기회조차 안 준단 말이에요. 그럼 그 기회부터 내가 다 만들어내야 되고, 만들어서 강의에서 시행착오하면 잘리고, 이게 그 얘기예요. 만들어서 간신히 강의를 했는데 다음날 잘리고 강의하면 잘리고, 이게 바로 그거예요.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왔으면 그 시행착오를 했었던 그 기업들 모두 다 내 고객사가 됐을 텐데, 그런 것들도 너무 안타깝고, 그리고 돈을 못 버니까 매번 취직할까?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사내 강사도 들어갔었어요. 사내 강사는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의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공부를 막 한다고 그거를 뭐 되게 달가워하지도 않고 지원도 잘 안 해줘요. 왜냐면 공부 많이 하면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. 혼자 딱 나오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강사들보다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높고 열정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좀 성향상으로 외향적이다 보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되게 있어요.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, 예전에 이 막내 시절 같은 경우는요, 실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좀 두드러집니다. 얘가 나를 치고 올라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. 가르치면. 이거는 실력 없을수록 두드러집니다. 진짜 실력이 뛰어나잖아요. 그러면 가르쳐서 키워요. 어차피 키워도 얘는 나를 따라오려면 10년의 텀이 걸려요.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참 장했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강사한다겠지? 이런 생각도 해요. 사실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한테는 되게 아주 사소해요.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럼 그 기회를 탁 잡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. 근데 평생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계속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았나 안 잡았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탁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? 노력하는데 대충 노력하는 거 되게 없어요. 죽을 만큼 노력해야 돼요.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야 돼요. 제가 사람들은요,
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노력한지를 몰라요. 눈에 보이지 않으면 노력하는 걸 몰라요. 근데 우리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. 꼭 우등생들은 뭐라고 얘기하죠? 나 공부 하나도 안 해서 그러고 나타나죠.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얼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놓고 나 어제 저희들 잤잖아 이러면서 나타나잖아요. 왜 그러고 나타나요? 이게 경쟁상 때문이 아니에요. 죽을 만큼 노력했지만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난 되게 노력했지만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가 한 노력이 눈에 안 차기 때문에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하잖아요.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. 해본 사람은 알아요. 왜 안 드냐면 제가 처음에 이 분노조절 성면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을 만들 때 그때 저는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잤나 봐요. 3시간, 4시간 자고 매일매일 낮에 강의하고 직원 가르치고 밤에 원고 쓰고 이걸 6개월을 계속 매일 했어요. 명절 때 드디어 쉬는 날 있잖아요. 그럼 명절 때는 알아 누웠어요. 그리고 막 링겔 맞고 막 다니고 강의할 때도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못해요. 왜냐면 앞에서는 멀쩡하게 강의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막 쓰러져가지고 막 열 팔팔 나가지고 강의하고요. 이것 때문에 막 밤에 정말 9시에 강의 끝나가지고요. 그 병원 찾아가면서 링겔 맞고 다녔었어요.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죠. 6개월 안에 딱 끝내고 나니까 야, 쟤 빨리 했네? 근데 그 노력 안 보이죠. 얼마나 잠을 안 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.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? 이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데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?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되게 강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걸 모두 다 끌어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. 그러면 내 밑바닥을 알게 돼요. 내 능력의 한계치를 알게 돼요. 내 능력의 한계치를 알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의 내 능력치의 한계치잖아요. 그러면 내 능력치의 한계치를 알게 되면 여기서 어디로 더 나아가게 될 수 있을지 내가 뭘 더 배워야 될지를 또 알게 돼요. 되게 재밌죠. 이거를 다 끌어다 쌓아야 돼요.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잣대대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거든요.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. 되게 안타깝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다루는 게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. 지금 당장 돈 못 벌어요. 저도 처음에 강의하고 돈 못 버는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매번 고민했어요. 나 취직할까? 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거 성과 날까?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? 이게 몇 년이었단 말이에요. 이 몇 년을 막 지냈는데요. 지금에서야 딱 깨달아요.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영어나 외국어 공부해보셨죠? 공부해보면 미친 듯이 공부해도 그 성과가 안 나고 계속 쭉 같은 단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한 단계가 올라지는 거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. 그렇게 딱 한 단계가 올라가잖아요. 그럼 그 밑으로 절대 안 떨어져요.